지금부터 2021년도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제4회 관악교육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주제는 대학원 진학, 과연 합리적인 선택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울대학교 학부생들이라면 한 번 정도는 대학원 진학을 고민해 봅니다. 근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좀 부담해야 될 것도 있고 또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좀 들어보고 이미 진학해서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 선배들 말씀도 좀 들어보고 또 교수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해안을 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패널 참가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명과학부 김재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생명과학 김재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생공학부의 박태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박태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양사학과 박흥식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흥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정대학원의 임도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행정대학원의 임도빈입니다. 네, 오늘은 또 특별히 저희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들이 두 분 참여하셨습니다. 화생공학부 박사과정의 김수라 대학원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수라 학생입니다. 네, 김수라 선생님의 여러 가지 말씀은 우리 여학생들 중에 특히 공학에 도전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많은 그 도전감을 주고 동기유발을 해주실 것 같은 기대감이 듭니다. 열심히 행정대학원의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행정대학원의 양인 박사과정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과정 양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질문을 해주실 학부생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화학생물공학부 1학년의 김민재 학생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생명과학부 3학년 김혜진 학생. 안녕하세요. 생명과학부 김예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회학과 4학년 노현경 학생.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육학과 2학년 유병준 학생. 네, 안녕하세요. 이병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병준 학생은 꼭 TV 탤런트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에 인문계열 1학년 정유진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학부생들 중에 사전에 저희가 질문을 받긴 했지만 뭐 가지고 있는 어떤 궁금증 이런 걸 좀 말씀을 들어볼까요? 특히 저는 1학년 학생들이 과연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는지 더 궁금합니다. 혹시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김민재 학생하고 정유진 학생한테 먼저 시작할 수 있도록 해드릴까요? 김민재 학생은 어떤 궁금증이 있으십니까? 사실 아직 1학년인지라 그 대학원을 가서 학문의 길을 걷는 것도 의미 있겠지만 취직과 같은 현실적인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대학원을 졸업하기까지에 걸리는 시간이 인생에 있어서 남들보다 뒤처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있습니다. 네, 네. 정유진 학생은 혹시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 또한 그 취직 관련해서 질문을 갖고 왔는데 사실 인문계열이라는 게 학부 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막상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원에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아무래도 전공을 심화시키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네, 두 분 질문을 들어보니까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취직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현 세태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 대학원 두 분 대학원생 박사과정이신데 두 분은 혹시 그런 고민 안 해봤습니까? 취직에 도움이 될까요? 대학원 과정이? 뭐 이런 고민들. 네, 저 같은 경우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학부생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저도 이제 대학원생 진학하기 전에도 고민했었던 부분이고 지금까지도 사실 뭔가 대학원생으로서 받는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좀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학원을 진학하기 전에는 이제
아무래도 저는 대학원을 진행을 하면서 뚜렷한 목표로 가졌던 것이 취직을 나중에 하고 싶은데 R&D 분야에서 연구를 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관료주의적인 회사 안에서 어떤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단순 업무를 할당된 것에 집중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것보다는 적성에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진학을 했었고요. 그런데 막상 좀 진학을 하고 나서 좀 이제 오히려 학문의 뜻이 생겨서 박사과정까지 진학을 하고서 이제 졸업하고 나서도 취직보다는 연구 쪽으로 이제 관심을 돌린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학부생들이 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실제로 뭐가 달라지는지가 사실 학부생분들이 해준 질문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대학원을 이제 어떤 학문에 대해서 깊게 더 배워보고 싶어서 대학원을 진학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주변에 대학원에 진학한 친구들이 많는데 그런 경우에 오히려 좀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원이라는 곳이 생각을 했을 때 예를 들어보자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만약에 어떤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이 가고 거기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대학원에 가게 됐을 때 아, 그럼 내가 세계 여러 곳에 있는 물고기들에 대해서 더 잘 공부를 할 수 있겠지? 완전 백과사전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학원에 진학해서 하게 되는 일은 직접 바다로 나가서 어떤 물고기들이 있는지 잡고 그걸 분석해보고 약간 이런 것들이 대학원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문에 대해서 단순히 호기심이 있어서 대학원에 가면 그런 학문에 대한 갈증이 채워질 것이다 라든지 아니면은 대학원에 가게 되면은 더 취직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든지 이런 생각으로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마음고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지금 말씀 들어보면 학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취업과 관련해서 대학원을 좀 선택을 하려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보니까 조금 취업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양인 학생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도 김스라 대학원생님하고 좀 비슷한 생각인데요. 사실 대학원생 진학의 문제는 약간 가치관의 문제와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학원 진학하는 것이 최선인가 아니면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최선인가 이런 최선의 문제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어느 공간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더 싫은가 이렇게 약간 무엇이 차악인가를 찾다 보니까 사실은 대학원생으로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학 전공인데요. 글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글을 쓰고 정책을 마련하고 뭐 집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그게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인지 최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더 재밌고 의미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 사실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취업 측면보다는 앞으로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방향 이런 거와 관련해서 대학원 진학이 좀 도움이 된 것 같다. 그런 계기로 대학원 진학을 했다. 뭐 이런 취지였습니다. 혹시 취업과 관련해서 3, 4학년 학생들도 대학원 진학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나요? 뭐 취업과 관련해서 좀 고민스러운 거. 대학원 진학할 때 과연 취업이 잘 될 것이냐. 이런 질문을 노현경 학생한테 하면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4학년 학생이고 그러셔서. 네네. 저는 취직 관련해서 대학원 진학한 친구들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원을 많이 진학한다고 알고 있고, 그렇지 않고 보통 자신이 공부했었던 영역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으면 그 과의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대학원과 일반 대학원의 가장 뚜렷한 차이가 무엇인지도 궁금하고, 또 나중에 취직을 했을 때 각 대학원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과 차원에서 혹은 선배들과의 네트워크 차원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네. 여기서 전문대학원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주로 뭐 법학 전문대학원, 의학 전문대학원 뭐
약학생을 네네네. 이런 걸 염두에 두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지금 그쪽에 소속돼 있는 교수님은 안 계시긴 하지만 행정대학원의 임도빈 선생님한테 잠깐 좀 조언을 구해도 되겠습니까? 그 아까 우리 신정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직업 내지 자격증하고 완전히 연결된 게 이제 그 의학 전문대학원하고 이제 로스쿨 법 전문 이 두 가지인 것 같고요. 약학이나 뭐 이런 거는 약사 자격증은 이미 이제 학부 때 받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제 좀 그래도 원래 직업 학교로서 직업 전문 학교로서 전문대학원은 아주 순수 타입이 그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서울대학교에 이제 우리 국제대학원, 환경대학원, 보건대학원, 행정대학원 이런 식으로 또 거기도 이제 치의학 전문대학원, 이제 전문대학원이 지금 점점 늘고 있습니다. 7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거 이제 원래 취지는 일반 대학원하고 전문대학원하고 서울대학에서 구분하는 기준은 일반 대학원은 학술, 그러니까 연구,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전문대학원은 그야말로 이제 실제 사회에서 필요한 직업인을 양성하는 쪽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다면 이게 굉장히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 대학원에 나온 분들이 거기서 학문 연구를 다 학교로 가느냐? 그렇지 않고 다른 일반 기업이나 어떤 취업 상태로도 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행정학 같은 예를 들면은 여기에 상당 부분이 뭐 한 10% 내지 20%는 학계로 갑니다. 학계. 그러니까 학술계와 전문계가 이제 같이 있는 거죠. 근데 원칙적으로 보면은 학위 명도 예를 들면 행정대학 가서는 행정학 전문 석사 이렇게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학술 석사입니다. 또 말은 학교 타이틀은 전문대학원인데 실제 주는 학위는 학술학위를 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옛날에 그 선택할 때 선택하도록 돼 있는데 어디는 전문학사, 학술학사 2개 주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그건 별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정말로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 전문대학원에 더 정보를 더 캐서 이게 과연 진로는 어떻게 되는 거고 뭘 배우는지 이거를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타이틀만 갖고는 진짜 취업에 연결되는지 아닌지는 구분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정한 몇몇 전문대학원은 직업세계와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지만 기타 다른 전문대학원 같은 경우는 직업하고 관련이 좀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팁을 주셨고요. 이게 혹시 그 해당 연구실이나 뭐 교수님의 취향이나 성향과도 관계가 있을까요? 혹시 박태현 교수님께 좀 말씀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근데 이게 일반적인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그 이공계열에서의 대학원 진학의 뭐 의미하고 인문사회계열에서의 대학원 진학의 의미나 생각이 꼭 같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과대학에 있는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하면은 아까 우리 어떤 학생이 대학원을 진학하면은 폭이 더 넓어지고 이럴 것 같다라는 기대감, 그래서 진학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런 이공계열의 경우는 진학을 하면 할수록 폭은 점점 좁아질 수뿐이 없어요. 자꾸 전문적인 분야를 파고들기 때문에 오히려 학부생일 때가 폭은 훨씬 넓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면 초등학교 때는 무지개 꿈을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온 세상 천하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대학생 되고 보니까 그만큼 폭이 줄어들었듯이 대학원을 진학하고 석사과정, 박사과정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내로우 다운 되는 거죠. 더 전문적인 데가 되기 때문에 그 폭은 줄어들고 깊이가 깊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과대학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언더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 훨씬 더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직하는 것보다 폭은 넓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취직을 전제로 하면은 꼭 대학원을 진학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취직에도 대학원 석사 학위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 분야, 저는 이제 생명공학 연구를 하고 있는데 바이오 분야 같은 경우는 산업이 굉장히 연구 오리엔티드된 산업이기 때문에 적어도 석사 정도는 해야지 와서 무슨 연구에 관련된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언더하고 대학원하고의 큰 차이는 연구를 하냐 안 하냐 이런 게 이제 우리 이공계 쪽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의 경험과 역량을 쌓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군에 있어서는 대학원을 진학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수적인 거고요. 그렇지 않은 직업군에 있어서는 대학원을 꼭 진학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대학원을 진학하면 폭이 좁아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대학원을 진학하는 데 있어서는 본인이 정말 이 분야에서 좀 더 공부하고 싶으냐, 호기심이 있냐, 그리고 연구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가, 내가 이쪽 분야에도 굉장히 능력도 있고 자질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대학원을 진학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냥 취직의 뭐 폭이나 이런 거는 취직의 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고 그게 꼭 대학원을 진학할 뭐 필요는 꼭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어떤 학생이 그럼 대학원을 진학하는 건 허송세월이 되지 않고 뒤처질 거 아니냐 이런 고민도 또 일말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대학원을 진학했을 때 훨씬 더 나은 길이라고 생각돼야지만 진학을 하는 거지 이게 대학원 진학해갖고 내가 괜히 이거 허송세월 하는 거 이런 생각이 있고 미래의 직업군에서 그렇게 느껴진다면 대학원을 진학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구와 관련된 업종에 종사할 때는 대학원 진학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대학원 진학이 자신이 미래에 도움이 될지 여부를 정확하게 따져보고 결정에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김재범 교수님께도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뭐 박태현 교수님이 주신 의견과 거의 저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한 가지 이제 그 학생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 것, 대학원 진학과 관련해서 고민하는 건 나에게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일이 열릴 것인가, 그게 뭐 이게 취직이 됐건, 예를 들어서 연구자의 길이 됐건, 또는 교수의 길이 됐건, 어찌 보면 대학원을 가면 그게 보장되지 않는데 그동안 들이는 나의 품, 노력을 어떤 식으로 보상받을 것인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종종 저도 저희 지도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는 것, 아까 박태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과연 원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석사과정이 됐건 박사과정이 됐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초중고등학교까지 그리고 대학을 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전에 주변에서 많이 만들어진 사회적 요구, 또 여러분들이 결정하기 이전 단계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처럼 왔지만 대학원부터는 본인의 결심과 내가 왜 하려는지에 대한 조금 더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 석사를 넘어서서 박사까지 공부할 때는 학문에 대한 좀 의미, 자기 스스로의 어떤 이 가치를 좀 부여해야지, 누가 시켜서 누구에게 잘 보여주려고 하다 보면 아마 상당히 그 가는 길이 험난하다고 느껴지고 굉장히 많은 장애 요인들과 맞닥뜨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척 어려운 일이지만 나의 주관, 나의 시선, 나의 기준을 조금은 가지고 있어야 소위 석사나 박사 과정을 이렇게 공부하면서도 힘든 시간마저도 나에게는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남과 계속 견주어 보면 나보다 먼저 나간 사람, 나보다 먼저 취직을 해서 나보다 먼저 용돈을 벌고 이런 사람들을 자꾸 기준으로 삼는다면 내 마음은 다른 데 있고 그냥 나는 그냥 대학원에 온 것밖에 안 되는, 그래서 그것은 시간 낭비처럼 보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남들보다 뒤처진 듯한 느낌 때문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 이면에 내가 조금 더
심화된 지식과 학문에 나의 어떤 기쁨, 나의 선택의 목표를 두면 분명히 그건 다른 가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면들이 일반적으로 대학원을 선택할 때 어렵지만 본인이 좀 고심을 해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어서 조금 첨언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본인의 확고한 생각이 필요한데 이게 문제는 이제 학부 1, 2, 3, 4학년 동안 자신의 어떤 미래 삶의 진로를 확고하게 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취직과 관련해서 대학원 선택을 하게 된다면 인문학 분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다른 측면에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박흥식 교수님 인문학 분야로 대학원을 진학하려는 학생들한테 해주실 말씀 있으시겠습니까? 예, 좀 쉽지 않은 문제 같아요. 근데 제가 전체적으로 여러 학부생들 혹은 대학원생들 견해도 그렇지만 들으면서 느끼는 것들은 젊은 세대들 간에 최근에 두드러진 현상이 하고 싶은 게 뚜렷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분명하고 계속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은 비교적 덜 이렇게 흔들리는데 그보다 내가 이런 선택을 할 때 얻는 것과 잃는 것은 뭔가 계속 계산하고 계속 비교하고 그런 과정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고 또 자기가 잘 왔나 또 뒤돌아보고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길을 찾는 것 그것이 저는 좀 궁극적으로 큰 목표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깊이 숙고하는 게 자신의 진로에 먼저 토대가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조언을 들어도 그것이 정말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과 거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는 자신의 생각이 정리되는 게 저는 좀 기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요. 저는 이제 역사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제가 학부 졸업하고 취업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사실 저희 세대만 해도 기회가 좀 더 많은 세대였기 때문에 제 동료들은 기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웬만한 언론사에 다 친구, 선후배들이 이제 있는데 역사학에서 하는 여러 학문의 과정들이 기자들이 어떤 사건을 취재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또 현장 혹은 이 자료를 모으고 하는 여러 과정들이 굉장히 기사를 쓰거나 혹은 또 법률가가 예컨대 이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유무죄를 따지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 학문들과 굉장히 유사 직업들과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서 역사학을 통해서 다른 직업군으로 가는 게 그렇게 이상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특히 로스쿨 같은 과정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일찍 길이 이제 갈라진다라고 하는 느낌들을 갖게 되면서 훨씬 더 좀 어려워진 것 같은데요. 좀 기본적인 얘기를 저는 오히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가 찾는 것이 안정된 직장인가 아니면 어떤 활동인가 내가 하고 싶은 정말 평생 하고 싶은 일이 있는가 아니면 평생 안정돼서 내가 그냥 고민하지 않고 일생을 살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자리를 정말 선택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결국은 자신을 돌아볼 때 좀 필요한 부분 같고요. 저는 대학원 전체 과정이 자신의 역량을 일단 높이는 그러한 것과 연결돼서 있지만 어떤 일에 대한 관심 혹은 가치에 대한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테크닉적으로 대학원에 가면 뭐가 달라지고 과연 그렇게만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과에도 예컨대 은행 생활하다가 대학원 들어와서 교수가 된 사람도 있고 어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아무튼 특별히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직업군과 직접 연결되기보다는 약간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서 한편으로 자신의 소양을 더 높이고 그리고 자신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구현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
그런 학문 활동과 좀 더 연결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일단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도입부라서 이 정도 말씀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까 김슬아 대학원생이 고민했던 것처럼 본인은 이제 일반 직장과는 다른 좀 약간 전문성이 가미된 직장에 오고 싶어서 대학원에 왔는데 와서 해보니까 연구가 정말 재미있어서 연구직 쪽으로 해보겠다 이런 결심을 지금 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슬아 대학원생이 지금 결심이 늦은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박흥식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미리 다른 직장에 다니다가 새롭게 결심을 해서 대학원 온 사례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교수가 된 사례가 있는 것처럼, 이게 아마 학부 학생들이 자신의 어떤 진로나 방향을 확고하게 지금 정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